벌써 가을이 넘어 겨울이 오고 있네요.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저는 벌써 연말 모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새해 다짐은 어디 가고 뜻대로 되지 않아 우울할 때도 많은데요. 우울한 마음에 북한산에 올라가 경치를 내려보니까 그렇게 힐링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힐링하는 마음으로 북한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 김운석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운석 씨는 우리들의 이야기 초창기 때 게스트로 자주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다시 모시는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김운석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감회가 매우 새롭네요. 네, 간만에 출연하는 만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석 씨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초심으로 돌아간 약간 그런 기분인데요. 뭐 들으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산이거든요. 운석 씨는 평소에 산을 자주 가시나요? 저는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매 주말마다 산을 깔 정도로 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 매 주말마다? 예. 그렇게 산을 자주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운동이 좀 잘 되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등산할 때 스마트워치로 심박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등산을 끝나고 이것들을 다 체크하다 보면은 운동량이 되게 상당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직장인들 대부분이 좀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배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등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아직 뱃살 걱정을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운석 씨는 언제부터 그러면은 등산에 취미를 갖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산을 좀 자주 타고 그랬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예, 체육 시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기 약간 좀 힘드신 날이면은 좀 체육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산에 이렇게 자주 좀 데리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등산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했던 거를 이제 지금도 북한산을 자주 찾으신다고 하니까 대단하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북한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은평구 기준으로 북한산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코스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표적인 코스로는 아무래도 많이 가시는 코스는 북한산성 코스죠. 정확한 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등산객들이 가는 곳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몸 가는 대로 안 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편인데요. 백운대 같은 경우는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 뒤만 이렇게 쫓아가도 백운대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방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산을 즐기는 셈이죠,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인 게 주말 아침만 되면은 등산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동네를 가야 등산객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북한산성 코스로 가려면은 그 북한산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북한산 초등학교 앞에 이제 조그만한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있으면은 수많은 등산객들을 그 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이제 아메리카노는 필수죠. 네, 뭔가 힘이 나는 느낌이 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등산하기 전에 저도 항상 커피를 한잔 하는 게 이제 버릇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아무튼 그 외에도 증관사 가는 길이 있고,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그 증관사.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삼천사나 아무래도 그 기저촌 위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불광동에 대우아파트 뒷길이라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좀 칭하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북한산을 갈 수 있고, 고기터널 바로 앞에 있는 등산로에서도 등산하시는 분을 좀 자주 봅니다. 북한산 가는 길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게 코스 같은 건 사람 취향이니까 각자 선호하는 코스가 있겠지만, 운석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코스를 선호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구파발에서 가장 가까운 기자촌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자능선이에요. 기자촌 쪽으로 가는 건데 한 30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경치가 매우 좋아집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나 한강,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도 보여요. 국회의사당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은 대머리바위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서해바다까지 보입니다. 네. 그 주변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경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방금 기자능선 추천해 주셨는데, 저처럼 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로 가는 거를 추천하시고 싶나요?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에서 출발하는 게 네. 은평구에서 비봉으로 가는 최단 코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비봉으로 좀 올라가셔서 종로구 구기동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호바이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멀리 강화도, 그 인천 강화도, 강화도까지 딱 보이는데 거기에서 수평선도 좀 보입니다. 그 경치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역시 여러 코스를 꿰고 있으신데.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운석 씨는 주로 혼자 산을 가시잖아요. 예. 혼자 가면은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등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도 좀 마찬가지인데 서로 페이스를 맞추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산을 잘하시는 분이랑 가면은 이제 제가 힘들고 아무래도 그 서투신 분이랑 같이 가시면 이제 그분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두 명이서 서로 페이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저로서는 좀 은근 고난이도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은 아니지만 이제 평소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친구랑 탈 때 보면은 서로 속도가 달라서 곤란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비슷한 개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은 2인 1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전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백운대 정상쯤에서 제가 회사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산에서 회사분을? 네, 맞습니다. 백운대 워낙에 유명한 코스니까요. 근데 그분 만나고 나서 제가 좀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바로 쥐가 나더라고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백운대 정상에서 쥐를 풀어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네. 아까 생각해보면은 이제 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119를 불러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예, 맞습니다. 가끔 등산하다 보면은 이제 헬기가 두두두두 하고 뜰 때가 있는데 그게 좀 누가 다쳤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저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매우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약수터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면서 발목인대나 허리도 한번 돌려주고 이렇게 몸을 다 풀어줘요. 목도 한번 돌려주고 그러는데 올라갈 때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제가 좀 얼마나 심장이 뛰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특히나 더운 날에는 심박수 체크를 더더욱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학이 발전한 덕에 이제 스마트워치라는 문명의 이기가 생겨서 좋긴 한데 이게 뭐 비단 등산뿐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심박수가 너무 높아지면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220에서 이제 본인의 나이를 뺀 만큼 예를 들어서 이제 30살이다. 그런데 190을 심박수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190을요? 예, 30살이다. 40살이면 이제 180이 최대치가 되겠죠. 심박수가 2 이상 넘어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좀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계절별로도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운 날에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물을 좀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아이젠이나 이런 장비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끄러운 길에서 잘 넘어져서 이제 겨울 산행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운석 씨가 혼자 등산을 즐기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북한산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산을 솔직히 그렇게 자주 가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와 같이 가니까 좋은 점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저는 말동무가 있었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 예, 그리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대처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겠죠.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8월에도 같은 코스를 가려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아무래도 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좀 쇼크 아닌 쇼크가 왔었죠. 네. 뭐 쇼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좀 힘드셨던 거죠. 네, 그렇죠. 눈앞이 번쩍하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닌데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런 게 번쩍했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탈수 쪽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제 물을 많이 안 먹는데 그날은 30분 사이에 좀 한 1.5리터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1.5리터를? 예, 근데 이게 전해질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이제 좀 건강한데 이게 그때는 깨졌던 것 같기도 해서 쇼크가 왔던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큰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이제 참 다행이죠. 네, 맞습니다. 마침 저는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 누구한테? 네, 북한산에 항상 이제 소방청 소속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북한산에서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고립되거나 사고를 입으신 경우 이제 구조를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산악인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고마운 분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등산이 다 좋은데 이거
이것도 이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안전 문제에 다들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운석 씨가 등산을 할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백운대에 네. 고양이가 좀 유명한 게 있어요. 고양이요? 그 네네. 뭐 동물 고양이? 예, 캣. 예, 동물 고양이가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백운대 정상에 가면은 이제 예.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네. 되게 시크해요. 이제 사람 보면 근데 좋아도 하고 예. 이제 등산객들이 김밥 먹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애교도 네. 부리고 뭐 하나 하나씩 얻어먹고. 얻어먹기도 예. 하고 예, 그러고 딴 데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명소에는 그런 명물이 하나씩 있어요. 또 보면은.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북한산에는 외국인들이 요새 특히 많이 오시는데요. 특히 네. 좀 말을 한번 걸어보니까 유럽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북한산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유럽 쪽 산악인 분들이 되게 요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네. 등산화를 신으시지 않고 이제 등반을 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북한산이 산이 험해서 예. 제 생각에는 좀 등산화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유럽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유럽은 좀 평지만 있는 동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산화에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뭐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유럽 네. 분들이 한국 분들보다는 키가 좀 크신 편들이시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성큼성큼 예. 되게 잘 올라가세요. 더울 때 외국인 분들이 상의 탈의하는 걸 몇 번 저는 봤어요. 상의를 그냥 탈의를? 네네. 사실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잠깐 거주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게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우면은 이제 반팔 입고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다를 게 없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게 문화의 차이는 저는 존중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는 그 산행을 할 때 네. 별로 좋은 생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 바위에 긁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부상 문제.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끼가 있는 바위에 긁히면은 이게 또 감염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 그런 외국인 분들을 만났을 때 뭐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러나요? 뭐 굿잡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번에 저 예. 비봉 올라갔을 때 네. 슬로베니아였나? 예, 그쪽에서 왔던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슬로베니아 그 동유럽 국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여기 히스토리컬 플레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로는 네. 그게 저도 영어가 짧지만 역사를 좀 설명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비봉의 역사를 설명해달라. 네네. 그래서 저도 친절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영어 위키를 보여드리면서 진흥한 순수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분이 키가 180이 넘는 여성분이었는데 여성분이 180이. 예, 진짜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예, 쭉쭉 이제 잘 올라가셔서 되게 놀라웠고요. 저는 좀 키가 작아서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네. 아니 그래도 운석 씨가 그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에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슬로베니아로 돌아가서 한국인들 친절하더라.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름 외교관의 역할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줬다니 저도 기쁘네요. 기회가 되면 그 슬로베니아 분 다시 한번 뵙고 싶네요. 저야 뭐 연락처를 따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야 뭐 동네 주민 입장에서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맞이한 건데 이게 또 한국인의 정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의 정.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저희는 이제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비봉에서 좀 더 가면 이제 사모바위라고 아까 이제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무슨 밀랍 인형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그 예전에 그 김신조라는 사람이 은신했던 곳이래요. 그분이 김신조 사건이라고 해서 왜 121 사건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들어봤습니다. 네네, 68년에 북한에서 저희 남한 대통령 암살을 위해서 이제 좀 침투조를 보낸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침투조가 거기 사모바위에 있는 동굴에 숨었다라고 하죠. 네. 그 사건을 저도 들어봤는데 네. 듣자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산을 탔다고 치면은 한 뭐 20km 이상 되는 짐을 들고 이제 산을 탔다는 건데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북한산을 쉽게 넘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 산이니까요. 게다가 그
북한 침투조 분들이 이제 예. 엄청 빠르게 움직였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았는데도 바로 예. 체포하지 못한 이유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이동해서 좀 예상을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운석 씨는 완전 분장하고 빠른 등산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는 포병 출신이라서 산을 예. 탈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대부분 사람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역사적 그 어떻든 간에 좀 궁금하잖아요, 이런 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 그 전문적인 군인이면은 이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특수부대원 분들이 네. 산행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산길을 알아야 되니까 사전 조사를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봤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산이 이제 휴전선이랑 가까우니까 예. 파악이 조금 이제 쉽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100군데 가면 왜 북한까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근데 그 사건이 1.2 사건이니까 1월 21일에 벌어진 거니까 1월에였잖아요. 네네. 1월이면 굉장히 춥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예. 그때 되면 산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건 이제 동사하면 안 되니까 네네. 옷을 두껍게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발각되면 안 되니까 뭐 불을 피울 수도 없고 네.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 일단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예. 누군가한테는 좀 이게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예.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자체로도 이제 북한산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중요한 산이다라고 네. 좀 할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주말 농장을 해서 이제 네. 등산을 갔다가 일요일에는 예. 김포를 좀 자주 가는데 제가 김포에서도 제가 올라갔던 대머리바위나 향로봉이 보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김포하면은 꽤 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도 한강 넘어서까지 이렇게 그 먼 데서 보인다는 거는 북한산이 엄청 큰 산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 예. 보면 확실히 이 근방에서는 좀 저는 가장 큰 산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런 유명한 산 밑에 사는 것도 어쩌면 이제 행운이라면 행운인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강북 쪽 있는 고등학교 교가로 들어오면은 거진 북한산이 들어가거든요. 북한산 항상 들어가죠. 예. 네. 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북한산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등산할 때는 안전에도 많이 신경 써줬으면 이제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안전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SNS에 이제 예. 등산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요새 되게 많으세요. 인생샷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찍으시거든요. 되게 좋은 경험이죠. 네, 근데 네. 인생샷을 이제 좀 찍으시려고 위험한 바위 끝에서 좀 찍으시는 분들이 살짝 있어요. 근데 많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좀 지양해 주시면 우려하는 마음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좀 헬기 뜨고 막 이러면 그렇죠. 큰일 나죠. 네. 저도 이제 앞으로 북한산을 자주 오르면서 안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숲을 걸었다는 친구에게 물었다고 하네요. 숲에서 어떤 것들을 봤냐고. 그랬더니 별거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참으로 이상하게 들렸다고 하네요. 손끝으로, 냄새로, 바람으로 느꼈던 숲은 충분히 신비롭고 향기롭고 아름다웠으니까요. 대충 보면은 이제 딱 그 정도의 감동이 스며들고 기억이 또 추억이 특별해지길 원한다면요. 오래 보고 잘 보아야 할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북한산을 오를 때 좀 더 오래 보고 잘 보면 더욱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이왕 산에 오르는 거 모두 좋은 추억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를 한 박형민이었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